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한지 PD입니다. 노트북이면서 태블릿인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9이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서피스 프로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터치펜 사용도 가능해서 다목적 용도로 휴대성과 생산성 사이에 밸런스가 잘 잡힌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꾸준하게 찾고 있는데 2022년이 끝나갈 때쯤 국내에 출시된 서피스 프로 9도 소비자들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피스 프로 9은 휴대성과 생산성, 퍼포먼스 등 노트북을 살 때 고민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두루 괜찮은 제품임을 의미하는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 제품이에요. 인텔 이보 플랫폼은 인텔이 정한 노트북 제조 기준을 만족하는 제조사에 인텔이 부여하는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징은 절전 모드에서 1초 만에 깨어나기, 탁월한 비주얼과 사운드 품질, 단 30분 충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한 배터리 수명과 와이파이 6와 썬더볼트 4 연결, 15mm 이하의 두께를 가진 슬림한 디자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성과 생산성이 좋은 노트북을 찾을 때 도무지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 노트북으로 범위를 좁히면 돼요. 제가 사용 중인 서피스 프로 9 QIL0003이 모델의 주요 스펙을 정리하면 12세대 인텔 코어 i7-12556 프로세서,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 내장 GPU, LPDDR5 16GB 램, PCIe 4세대 256GB NVMe M.2 2230 SSD, 2880x1920 해상도와 120Hz를 지원하는 1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47.7W씩 배터리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세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서피스 프로 9은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서피스 프로 9 5G는 마이크로소프트 SQ3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프로 9 안에서도 일반 소비자용은 i5-12356, i7-12556를, 비즈니스용은 i5-12456, i7-12656를 탑재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9은 본체만 보고 제품 종류를 분류하면 태블릿이고, 박스 뒷면 제품 명칭에도 태블릿 PC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시그니처 키보드를 장착하고 킥스탠드를 이용해서 세워두면 누가 봐도 노트북의 모습이기도 하고, 태블릿보다는 노트북에 적합한 OS인 윈도우 11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형태적인 측면보다는 OS를 고려해서 태블릿보다는 노트북에 초점을 맞추고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죠.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면서부터 노트북이라고 불렀어요. 서피스 프로 9이 외형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은 풀 알루미늄 바디로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기본으로 깔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 킥스탠드가 있어서 별도의 장치 없이도 원하는 각도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킥스탠드는 약 170도까지 움직일 수 있고, 킥스탠드를 사용하기 위해 들어보면 오른쪽에 뭔가 있어요. M.2 2230 규격의 SSD를 교체할 수 있는 슬롯입니다. 킥스탠드가 있다 보니 시그니처 키보드는 커버 케이스 형태로 본체까지 덮는 것이 아니라 딱 키보드와 슬림펜 2세대를 보관 및 무선 충전하는 자리만 있고 디스플레이를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펜 슬롯이 있는 쪽을 디스플레이 쪽으로 접으면 타이핑하기 편안한 각도가 됩니다. 이어서 측면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USB 4.0과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타입 포트가 2개 있고, 오른쪽에는 전원 공급과 서피스도 연결을 위한 서피스 커넥트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하단에는 서피스 타이핑 커버 포트가 있어요. 여기서 서피스 커넥트 포트는 자석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누군가 그냥 툭 쳤을 때 쉽게 분리가 되어서 서피스 프로 9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좌우측 베젤 끝을 자세히 보면 2W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고, 측면에서 후면 커버 쪽 사이를 보면 상단에서 좌우측 중간까지 광범위하게 방열을 위한 통풍구가 있어요. 12세대 인텔 코어 i7-12556 프로세서를 탑재한 서피스 프로 9의 성능을 체크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점수를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전력 프로세서인 12세대 인텔 코어 U 시리즈임을 감안하면 성능이 꽤나 괜찮아요. 먼저 CPU의 전반적인 성능 체크가 가능한 긱벤치 5는 싱글코어 1631점, 멀티코어 8524점이 나오고, CPU 인코드 성능 테스트인 시네벤치 R23은 싱글코어 1705점, 멀티코어 6654점이 나와요. 이어서 GPU와 CPU의 성능을 동시에 체크하는 3D마크는 파이어스트라이크 4813점, 타임스파이 1777점으로 동급 하드웨어를 탑재한 다른 노트북들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서피스 프로 9은 들고 다니면서 전원 연결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배터리로 사용할 때 벤치마크 점수도 체크를 했는데 전원 연결 시와 차이 없는 점수를 보여줘요. 대부분의 노트북이 배터리 사용 시 사용시간 확보를 위해 스로틀링을 거는데, 서피스 프로 9은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휴대에 초점을 맞춘 제품의 특징을 반영하듯 동일한 성능을 냅니다. 혹시나 서피스 프로 9을 배터리로 사용하면서 성능이 덜 나온다면 전원 및 배터리 설정의 전원 모드에서 최고 성능이 아닌 기본값인 권장 설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배터리 사용 시 권장 설정을 해보면 벤치마크 점수가 최고 성능 대비 CPU는 52에서 53%, GPU는 72에서 77%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이 정도 성능만 나와도 휴대하면서 비즈니스용이나 학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은 없으니까 사용시간 확보를 위해서 전원 모드 권장 설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벤치마크에 이어서 성능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 테스트는 롤과 오버워치2를 플레이했습니다. 롤은 2880x1920 해상도의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으로 플레이했는데 평균 87프레임, 하위 1% 63프레임으로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내부 프로세서의 온도도 50도대로 낮게 유지가 돼요. 오버워치2는 2880x1920 해상도의 그래픽 설정 낮음으로 플레이해보니 평균 40프레임을 조금 넘으면서 왔다갔다 하는데 하위 1%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게임 중간중간 끊깁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FHD급인 1920x1440으로 게임을 했는데 하위 1% 프레임 20 내외가 나오고 평균 프레임 60이 조금만 되는 수준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오버워치2 역시 게임 시 프로세서의 온도는 50도대로 훌륭합니다. 최고 부하를 주는 게임 시 내부 프로세서의 온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구조적으로 쿨링팬이 돌면서 내부의 열이 측면 방열구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디스플레이와 뒷판으로 바로 전달되는 얇은 형태라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면 전면이 최고 43도대, 후면이 최고 42도대가 나와요. 이 정도 온도는 보통의 노트북에서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열이나 태블릿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수준인데 열전도성이 높은 알루미늄 바디가 내부 열을 밖으로 빠르게 빼내기 때문에 손을 대보면 수치보다는 조금 더 뜨겁습니다. 물론 발열과 상관없는 탈착식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고 서피스 프로 9을 손으로 들고 있거나 터치를 사용할 때는 발열이 발생할 만큼 가부하를 줄 만한 동작을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피스 프로 9은 부하가 걸려서 열이 발생하면 쿨링팬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팬이 최대로 도는 상태에서 소음이 54dB 정도가 측정이 되고 완전히 끈 상태에서 44dB 정도니까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다소 있는데 직접 들어보면 신경 쓰일 정도의 소음은 아니에요. 서피스 프로 9은 일반적이지 않은 3대의 화면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화면보다 세로가 긴 형태입니다. 1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지만 수치보다 조금 더 크다는 느낌이 들고 QHD 플러스급인 2880x1920 해상도를 지원해서 실제로도 많은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 작업이나 웹브라우저 사용 시 생산성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을 높여주는 화면 비율이 영상 시청 시에는 상하 랩톱박스가 다소 크게 생겨서 쾌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품질은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해보면 색 재현율이 sRGB 100%, P3 81%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화면 밝기도 100%에서 484.6니트, 75%에서 245.4니트를 기록해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글레어 디스플레이라서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보장하는 반면 화면이 어두워질수록 무엇인가 화면에 잘 비칩니다. 개인 취향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라서 본인에게 맞는지 체크가 필요하죠. 디스플레이에서 그 밖의 요소로 120Hz를 지원해서 부드러운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익숙해진 터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합니다. 꼭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키보드를 장착해서 노트북으로 쓸 때도 화면 터치를 생각보다 많이 하게 돼요. 서피스 프로 9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휴대하기 편한 아담한 크기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녀석은 본체만 있을 때 가로 287mm, 세로 209mm, 두께 9.3mm고 시그니처 키보드를 장착하면 가로 289.1mm, 세로 226.1mm, 두께 14.02mm로 13인치 디스플레이 제품치고는 작고 아담한 편이에요. 특히 두께가 얇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게는 기본 879g이 나오고 시그니처 키보드와 슬림펜 2를 포함하면 1.171kg이 나와요. 13형 노트북들 중에서 1kg이 안 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경량 노트북들 사이에서 비벼볼 수 있는 정도는 돼요. 서피스 프로 9은 키보드가 탈착형이긴 하지만 노트북으로 사용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시그니처 키보드의 성능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키보드는 투인원 노트북의 탈착식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타건감이 괜찮습니다. 써보기 전에 키감이 너무 얕고 밋밋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이핑을 해보면 적당한 반발력과 적당한 깊이까지 꽤나 만족스러워요. 일반적인 형태의 경량 노트북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다리가 비어있어서 타이핑 시 약간 아래 위로 올리듯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 타이핑 시 불편함을 주지는 않고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터치패드는 부드러운 촉감과 함께 편안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입력 수단인 슬림펜 2는 터치 대신 조작하는 데 사용해도 되고 필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기기의 터치펜이에요. 기본적으로 120Hz로 설정해두고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반응 속도나 필기감이 충분히 준수합니다.
팜 리젝션 잘 되고 설정을 통해 펜 사용과 터치 도작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터치펜 중에서는 다소 특이한 형태인데 한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이 의외로 괜찮고 무게가 14g으로 가볍다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슬립펜2로 활용할 수 있는 앱 생태계가 다른 OS들보다는 부족하다는 게 아쉬워요. 서피스 프로 9은 47.7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화면 밝기 100%, 볼륨 20으로 연속 재생하면 4시간이 살짝 지난 시점에서 꺼지더라고요. 이 녀석이 2880 곱하기 1920 해상도에 484.6L의 화면 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노트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47.7Wh 배터리로 4K 60프레임 영상 4시간 재생이면 충분히 괜찮은 사용시간입니다. 그런데 태블릿 PC라는 관점으로 보면 아쉬워요. 그래서 화면 밝기를 그럭저럭 쓸만한 250니트로 낮추고 다시 한번 4K 60프레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5시간 11분이 지나면서 꺼졌고 사용시간이 약 29%가 늘어났어요. 충전은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된 65W 어댑터와 서피스 커넥트 케이블을 이용하면 배터리가 없어도 전원이 스스로 꺼진 상태에서 1시간이 지났을 때 70%가 되고 1시간 30분 후 94%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충전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타입 포트를 이용한 충전도 가능해요. PD 충전이 가능한 65W 이상 어댑터와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보면 잘 되고 충전 속도가 평균적으로 40W대, 최고 55W 내외까지 나옵니다. 배터리에 이어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2W 스테레오 스피커는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데 음질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훌륭해요. 영화를 보든 음악을 듣든 게임을 하든 소리를 이용한 무엇인가를 할 때 이 녀석이 동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Got drunk off your lie, and I lost myself again. I've already lost the horse. Toxic bastard. 그 밖에 옷으로 서피스 프로 9은 후면에 4K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AF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있고 전면에는 FHD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와 윈도우즈 헬로우 얼굴 인식을 위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 양옆으로는 이중 원거리 스튜디오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화상회의와 온라인 강의 참석 등 카메라 마이크를 활용하는 작업을 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E를 지원해서 쾌적한 무선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하고 블루투스 5.1을 지원해요. 인텔 리보 플랫폼 기반 노트북이자 태블릿 PC인 서피스 프로 9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한 번쯤 사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서피스 프로 9은 210만원대 모델이고 필수 액세서리 시그니처 키보드를 더하면 230만원대, 슬립펜2까지 더하면 240만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용 목적을 고려해서 CPU의 등급이나 램이나 SSD 용량을 적절하게 낮추면 대략 130만원대부터 있는데 시그니처 키보드가 필수니까 실질적으로는 150만원대에서 시작하죠. 가격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범위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 구매를 하곤 하는데 휴대용이라는 베이스를 깔아두고 비즈니스용이나 학업용으로 큰 마음 먹고 샀을 때 돈값을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 중에서 생산성과 퍼포먼스 등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제품을 찾고 있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서피스 프로 9처럼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 노트북을 찾으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와, 이 영상 멋지네요. 이야, 잘 만들었다. 한번 보세요. 이야, 이 영상을 잘 만들었는데 정보가 가득하네. 이야, 볼만해. 둘 중 하나 보세요. 재밌어요?